챗GPT의 등장으로 AI 관련 산업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모두 다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들은 AI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반해 두려움을 느끼고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더 활발하게 발전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패턴을 갖고 생각하는 AI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변해가는 잡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공존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과 함께 우리에게 곧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그 차이점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잡 마켓에서 AI에게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잡의 형태와 요구사항이 시프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등 AI 학습 데이터 전문 기업인 클라우드웍스 박민우 대표님을 만나 AI 산업과 클라우드웍스에 대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새로운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웍스는 올해 8월 상장을 앞두고 있어 미래 투자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AI는 완벽에 가까운 수준까지 발전되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AI 학습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완벽에 도달한 AI 시대에서는 크라우드소싱이 과연 필요할지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라우드소싱 기술과 AI 학습 기술을 통합한 회사 크라우드웍스와 인터뷰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약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웍스 대표 박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IT 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경험은 저희에게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혹시 몇 년도생이세요? 2008년이요. 2008년. 네, 저는 97년에 첫 직장을 다녔고요. 이제 현대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가 저희가 이제 창업을 그때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창업을 처음 했어요. 그게 이제 98년? 네, 98년에 창업을 하게 됐고 사업을 하고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다가 2000년에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2000년에 창업한 회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22년 전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잘 안 됐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웍스라는 회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20년 전에 저희가 했던 회사가 경험을 되돌아보면 기술에 대한 이해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이제 알파고라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인공지능의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기술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기술에 관심을 갖고 기술을 구현하다 보면 결국 제가 20년 전에 경험했던 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이 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좀 더 빠르게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더 효과적인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황금광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갔지만 황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잘 없어요. 대부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죠. 기차역을 만들고 또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옷들,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라는 거는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는 디바이스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험과 실패 노하우들이 지금의 클라우드웍스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어떤 과거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쪽으로 AI와 데이터 쪽으로 포커스가 있는 사업에 들어가게 되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인터뷰에 대해서 더 디테일된 질문을 하기 전에 클라우드웍스의 사업 영역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판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가공의 양이 이제 기하급수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한 10명이 한 달 동안 모여서 했다면 이제는 수천 명이 몇 달 동안 해야 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가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현재까지 이제 주요한 전략이 되었고, 저희 사업에서 가장 메인 서비스인 크라우드 웍스라는 서비스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이 이제 첫 번째 저희 프로덕트이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크라우드 소싱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면 그 자료들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보안의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크라우드 워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만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전환을 한 게 이제 워크스테이지라는 사스 플랫폼이 이제 그래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크라우드 워커들을 쓰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만 가져가서 쓸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또 문제는 기술을 갖고 왔는데 이걸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필요해요. 근데 그 작업자들은 크라우드 워커가 아니라 인하우스 형태로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잡스라고 저희 라벨러 중에 경험을 많이 쌓고 신뢰가 확보된 사람들이 그 회사 일만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채용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크라우드 잡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걸 처리하는데도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만 가지고 그 빠르게 그 전문성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시 크라우드 아카데미라는 이제 교육 플랫폼을 또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웍스라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거기에 사스 워크스테이지라는 솔루션, 그리고 채용이라는 잡스, 그리고 그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아카데미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팔로업 질문으로는 챗GPT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챗GPT가 출시된 지 4달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벨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달라진다는 그 조건 안에서 이 크라우드 소싱 기술 자체는 어떤 미래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을 때 AI를 또 트레이닝을 하는 그 방면에서는 또 크라우드 소싱이 다른 방법으로 또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지. 그 챗 GPT 관련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저희도 써보셨어요? 네, 재밌죠. 네. 근데 챗 GPT 원리는 이제 생성 AI예요. 그러면은 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단어 뒤에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와야 될지에 대해서 확률과 통계적인 기법으로 가장 적당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하는 AI죠. 근데 정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챗 GPT를 만들 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질문과 답을 가지고 우선 만들어요. 그래서 챗 GPT는 처음에 많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요. 챗 GPT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요. 1000개 정도, 뭐 10,000개 정도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정답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리고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답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답을 만들 때마다 답이 달라요.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실제로 답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 하나에 답이 4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4개의 답 중에 어떤 답이 가장 좋은 답인지를 또 찾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질문에 이 답이 가장 좋구나라는 것도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충분한 학습을 통해서 지금 같은 수준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답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2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이미 클라우드 워커들이 꽤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챗 GPT조차도 지금은 너무 많은 데이터들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향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환각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말을 했지만 정답인지도 모르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특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니까 반드시 나한테 정답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 답을 다시 인터넷에 올려요. 그러면은 이 인터넷에 올려진 이 데이터를 다시 챗 GPT가 또 학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복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답을 자기가 학습을 하니까 이게 데이터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쓰면 쓸수록 더 문제가 되는데 개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참고용으로만 쓰면 되는 거죠. 내가 레포트를 쓰는데 일단은 방대한 레포트 10페이지짜리를 써야 되는데 일단 10페이지를 만들어줬고 이 중에 내가 팩트체크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업무의 향상,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제나 리포트에서 더 빠른 시간에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개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회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잘못된 정보로 서비스를 하거나 이러면 큰일이 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당장은 챗 GPT를 업무에 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답을 정확하게 추려주고 확인해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때 가장 효율적인 게 뭐죠? 그렇죠. 네, 크라우드 소싱인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챗 GPT의 시대에 있어도 크라우드 소싱의 역할들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설명을 하신 거가 챗GPT 같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 엔진들은 패턴이나 뭐 스태티스틱스나 그런 거를 활용해서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고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AI도 있지만 나중에 약간 먼 미래일 수 있지만 validity나 그런 거를 자기가 체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뭐 더 이상 우리의 그 체크나 도움이 필요가 없이 혼자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온다거나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혼자 그냥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나요? 그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항상 공포스러운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은 판단의 영역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생성 AI라는 것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판단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판단과 도움이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인가라는 거는 또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사람이 이걸 도입하겠다 말겠다라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통제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서 AI가 아무리 혼자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그게 사회에 적용되기는 힘들 거예요.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AI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사회에서 갖게 될 수 있는 어려움과 한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문과예요, 이과예요? 전 스템 쪽으로 가요. 과거에는 이런 기술에 대한 관심은 이과 영역이었고 이과생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챗 GPT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능력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과거에도 기업들은 질문 잘하는 직원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영역이 이제는 더 빠르게 준비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챗 GPT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질문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고 그 질문을 잘한다는 뜻은 구조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잘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문과적인 능력이고요.
다시 또 이과적인 능력으로 보자면은 이제 AI란 기술의 시작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론은 1950년대 만들어진 이론들이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술도 그 이론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럼 왜 그동안 발전을 못했냐? 하드웨어가 못 받쳐줘서 그래요. 하드웨어 연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연산 능력이 충분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이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과 관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이론들 또는 기술의 구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춘다면 좋은 사회에서 회사에서 좋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 키는 우리가 데이터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대고 데이터가 굉장히 available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synthesize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용도를 알아낼 수 있고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는지 GPT 같은 그런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찾아서 제가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네. 데이터를 내가 외우고 있는 것보다. 외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 전화번호 100개 이상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잘하고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렸고요. 우리 이 크라우드웍스에 새로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모를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 더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